메리리 스완. 사이먼은 어젯밤에 영화사 수업을 하러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그렇게 앞으로 석 달 동안 매주 전국을 가로지르며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고된 일정이 시작되었다. 사흘은 로스앤젤레스, 나흘은 뉴욕에 머물며 충혈된 눈, 시차, 끈적거리는 옷, 부어오른 발,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답답한 비행기 공기에 시달리면서도 보수는 형편없이 적다. 그러나 사이먼은 가르치는 일이 즐겁다고 했다. 물론 바쁘게 지내는 편이 더 낫고 손 놓고 놀기보다야 뭐라도 하는 편이 낫긴 하지만 이보다 더 때가 안 좋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야말로 그가 꼭 곁에 있어 주어야 할 때였다. 혼자 잠드는 것이 끔찍이도 싫었다. 사람 진을 쏙 빼놓는 힘겨운 위니 역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처참하게 실패해서 웃음거리가 될까봐 겁이나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섰다. 막이 오르기 전에는 뱃속이 꽉 뭉치는 듯한 해묵은 증상이 왔다. 개아미가 개미를 이르는 옛말인 줄 그녀가 알았을 리가 없으니 사전을 뒤져보아야 했다. 어째서 위니는 개미라고 하지 않고 개아미라고 할까? 개미보다 개아미라고 하는 것이 더 재미있나? 그렇다. 말할 것도 없이 더 재미있다. 적어도 예상 밖이어서 이상해 보인다. 개아미라고 외치면 윌리가 의주감이라는 단어를 외치는데 아주 우스꽝스럽다. 보통은 그가 의존감을 잘못 발음한 줄 알 것이다. 메리리도 사전에서 피부에 개미가 기어다닐 때 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풀이를 찾아보고서야 그 농담을 알아들었다. 프레드는 그 단어를 놀랍도록 훌륭하게 전달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윌리였고 같이 일하기에 더없이 좋은 상대였다. 첫 막 앞부분에서 영리한 젊은이 구합니다. 똑똑한 젊은이 구함이라고 쓰인 종이를 얼마나 근사하게 읽었는지 첫 대본 리딩에서 그가 그 대사를 읽자 메리리는 웃음보를 터뜨렸다. 프레드 대리, 언젠가 사이먼과 함께 보았던 그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과 같은 이름이었다. 사이먼이 오늘 수업에서 보여줄 정말 훌륭한 옛날 영화인 우리 생애 최고의 해였다. 메리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날 연습하러 가서 프레드에게 혹시 부모님이 그 영화에 나온 인물의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녀의 무대 위 남편은 씩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사랑스럽기도 하지. 아니지요. 난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5년 전에 벌써 세상에 기어나왔는걸. 아이고 사랑스럽기도 하지. 그녀는 자기가 한 번이라도 사랑스러운 적이 있었던 거 의심스러웠다.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여정 동안 수많은 다른 모습을 취해왔지만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결코 그랬던 적은 없었다. 가끔은 친절하고 가끔은 매력적이고 가끔은 다정하고 가끔은 남 생각을 먼저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때가 사랑스럽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자주 있진 않았다. 사이먼이 그리웠다. 그가 없는 빈자리가 사무치게 느껴졌지만 오늘 밤, 이 단 하룻밤, 1월 초 화요일 밤, 올해의 6번째 밤만큼은 그가 여기 없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웠다. 1시간 후면 마일스가 아래층에서 배를 누를 테니까. 1시간 후면 프랭클린가의 3층짜리 아파트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7년 반 동안 연락이 없었던 아들, 그를 혼자 만나 단둘이서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이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오늘 저녁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그저 막막했다.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 것들을 곱씹어 생각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저녁 식사에 무엇을 내고 무엇은 내지 않을지 음식 자체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연습이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어 직접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레스토랑 2군데에 전화를 걸어 8시 반에 딱 맞추어 아파트로 음식을 배달하게 주문했다. 레스토랑이 2군데인 이유는 처음에 스테이크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고 특히 식욕이 왕성한 남자들은 더욱 그럴 테니까 그게 좋겠다는 생각에 스테이크로 저녁을 주문했다가 잘못 고른 것이 아닐까 조바심이 들기 시작한 탓이었다.
어쩌면 아들이 채식주의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스테이크를 싫어할 수도 있다. 마일스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는다든가, 아니면 한술 더 떠 그가 먹을 수 없거나 먹지 않으려 하는 식사를 내놓아서 첫 시작부터 어색해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안전을 기하고자 다른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고기를 넣지 않은 라자냐와 샐러드, 그릴에 구운 겨울철 야채를 주문했다. 음식처럼 술도 그런 식으로 준비했다. 그녀의 기억으로는 아들이 스카치와 레드와인을 좋아했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취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사고 스카치, 버번, 보드카, 진, 데킬라, 호밀 위스키, 꼬냑, 세 종류 등 마실 법한 술들을 술 저장고 가득 채워 넣었다. 메리리는 마일스가 벌써 아버지를 만났을 거라고 짐작했다. 빅 네이선이 말해준 대로 어제 아침에 먼저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을 것이고 어젯밤에 둘이 저녁 식사를 했을 것이다. 그녀는 모리스가 오늘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전해주리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었다. 마일스와 어제 저녁 시간 전에 통화를 했으니까, 즉 마일스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마일스가 아버지에게도 오늘 밤 여기로 오겠다는 얘기를 틀림없이 했을 텐데도 자동 응답기에도 휴대전화에도 메시지가 남겨져 있지 않았다. 대화 중에 그 얘기가 어떻게든 안 나왔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모리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알겠는가. 어젯밤에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올라가서 그가 아직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그 얘기를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오늘 너무 바빠서 영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된 날이니까 사무실에서 일에 붙잡혀 그랬을 수도 있다. 출판사는 요즘 불황을 겪고 있으니까 7시까지도 사무실에 남아서 포장해온 중국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며 긴 야근을 할 채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일스가 겁을 먹고 전화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전화를 했으니 그럴 리는 없다. 이번 주가 화해하는 주라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야 마땅하다.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아버지다. 모리스야말로 그를 키우면서 그녀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해왔고 지금도 역시 그럴 것이다. 마일스가 빅 네이선이 그간 줄곧 어떻게 했는지, 마일스가 빅 네이선이 그간 줄곧 어떻게 했는지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되었지만 오늘 밤 아버지와 연락을 했는지는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전화에 대고 마일스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도 모리스를 생각해서였다. 모리스와 윌라는 이 길고도 끔찍스러운 사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토요일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났던 모리스는 그녀의 눈에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뺨은 홀쭉하게 여위었으며 눈빛은 슬픔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녀는 이 일로 그가 얼마만한 희생을 치렀는지 알았다. 나이를 먹고 아마도 더 현명해지고 보니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그를 보며 물밀듯이 밀려오는 애정을 느꼈다. 오래전 그녀가 결혼했던 남자, 하나뿐인 자식의 아비 된 자의 늙어가는 그림자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그녀가 마일스에게 소리를 지른 것도 다 모리스를 위해서였다. 마일스가 한 짓 때문에 모리스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화가 난 척하고 보통 부모가 그렇듯 상처받고 아이를 나무라는 엄마처럼 굴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연기였고 그녀가 한 말이며 모욕과 역설은 거의 다 진심이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모리스에 비하면 그에게 많이 화나 있지 않았다. 그 긴 세월 동안 일어난 일에 격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다. 실망한 것은 맞고 당황한 것도 맞지만 감정이 격해지지는 않았다. 마일스가 무슨 짓을 했건 그녀에게는 그를 나무랄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가끔 가다 한 번씩만 엄마 노릇을 하는 무능한 엄마가 되어 그를 실망시켰다. 그녀 인생에서 2번의 실패한 결혼과 그녀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잘못된 행동들을 다 합쳐도 이보다 더 끔찍한 실패는 없었다. 하지만 마일스를 낳았던 26살 때에는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연극판에서 영화계로 옮겨가는 데에만 정신이 쏠린 나머지 육아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아이를 갖자고 자기를 설득한 모리스에게 분노를 느꼈다. 첫 6개월 동안 어떻게든 의무를 다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아기에게 실증이 나버렸다. 아기를 돌보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었고 모유 수유를 하는 기쁨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다.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는 기쁨, 자신을 보고 미소 짓는 아기를 보는 기쁨도 아기의 쉴 새 없는 울음, 기저 위에 축축하고 누런 똥, 토한 젖, 한밤중의 울음소리, 수면 부족,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과 그 모든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지루함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순진한 몽상가가 나타났고 그녀는 뛰쳐나왔다. 지금에 와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 후 한참이 지나 아들이 자라면서 아들에게 홀짝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엄마 노릇에는 젬병이었고 계속 아들을 실망시켰다. 대체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 주었어야 할 때 있어주지 않은 용서받지 못할 죄, 그것이 전환점이었다. 그 후로는 더 성실해졌고 오랜 세월에 걸쳐 저질러온 모든 죄를 보상하려 했었다. 그러고서 6개월이 지난 후 이번에는 그가 뛰쳐나갔다. 엄마가 뛰쳐나가더니 아들까지 뛰쳐나갔다. 그래서 그녀가 어제 전화기에 대고 눈물을 쏟았던 것이다. 그녀는 모리스 때문에 그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 눈물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마일스는 이제 그녀가 그를 낳았던 때보다 더 많은 28살이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고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랐다. 불쌍한 하마, 딱하기도 해라. 그녀는 생각했다. 너무 뚱뚱한 사랑스러운 여인. 늙은 뼈에 군살이 너무 많이 붙었다. 왜 좀 더 우아하고 좀 더 호리호리한 여자가 아니라 위니가 되어야 했을까? 예를 들면 호리호리한 살로메라든가. 그녀는 살로메 역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었고 토니 길버트가 그녀에게 위니 역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바로 그 점이 정말 근사해요. 내 눈을 바라보는 눈.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가 옷을 3번이나 바꾸어 입었지만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살같이 흘러가서 4번째 대안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담청색 실크 바지에 흰색 실크 블라우스, 군살을 감추기 위해 무릎까지 내려오는 얇고 하늘하늘한 반투명 재킷을 걸쳤다. 양 손목에 팔찌를 찼지만 귀걸이는 하지 않았다. 중국식 슬리퍼를 신었다. 위니 역을 하느라 단발로 자른 머리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화장이 과한가? 아니면 약한가? 빨간색 립스틱이 좀 과하다 싶어 살짝 지웠다. 향수를 뿌릴까 말까? 뿌리지 말자. 그리고 손가락이 너무 통통한 손에도 아무 치장을 하지 않았다. 옷걸이도 너무 과한 듯하다. 반투명 겉옷 안쪽은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다. 또 뭐가 있나? 손톱 매니큐어. 위니 역에 맞는 손톱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초조. 개아미가 기어다니고 의주감이 들기 전 뱃속이 묵직한 듯한 해묵은 느낌이 난다. 내 눈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늙은 허버드 부인인가? 엄마 나라의 앨리스인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쯤이겠지. 영리한 젊은이 구함.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와인을 한 잔 따랐다. 한 모금, 2모금 마셨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 너무 많은 소소한 것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아버지의 검은 머리카락과 눈썹, 어머니의 청회색 눈과 인매를 지닌 키 큰 젊은이가 이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마침내 다 자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보기에 얼굴은 이전보다 더 근엄해졌지만 더 부드럽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자기 눈을 마주보고 있었다. 어느 한쪽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어머니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들의 억센 팔과 가죽 재킷에 감싸인 어깨를 느끼며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다시 한번 머리가 멍해져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들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들이 오해와 불만으로 뛰쳐나가게 만들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어머니는 전혀 책임이 없고 다 자기 잘못이며 미안하다고 할 사람은 자기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술을 끊었다. 메리 리가 눈물을 닦고 거실로 아들을 안내하고 나서 아들에 대해 첫 번째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었다. 술은 끊었지만 음식은 특별히 가리지 않았다. 스테이크건 고기를 넣지 않은 라자냐건 다 좋다고 했다. 왜 아들에게 이렇게 긴장하고 떳떳지 못한 기분이 들까? 그녀도 이미 사과를 했고 아들도 사과를 했으니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옮겨가야 할 때,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였다. 그러나 메리리는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짓을 해버렸다. 연극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바로 연극 때문에 이렇게 살이 쪘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메리리가 아니라 윙이, 상상의 캐릭터, 가상의 인물이다. 이제 아이가 아닌 아이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장엄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장엄이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참 이상한 말이로구나. 그렇게 구식 표현을 쓰다니. 요즘엔 아무도 장엄하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가 그녀의 몸집, 물론 최근 들어 통통하게 살찐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러나 아니었다. 아들은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들은 그렇다고 그 희곡을 읽어보았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득 자기 모습을 보니 초조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팔찌를 만지작거리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가서 와인 좀 가져오마. 넌 뭘로 갖다 줄까? 말스? 물이랑 주스, 진저에일 중에서 뭘로 할래? 널찍하게 탁 트인 아파트 안을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마일스가 일어서서 뒤를 따라오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축하를 하고 싶으니 아무래도 자기도 와인을 좀 마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 뜻 그대로인지 아니면 실은 마일스 역시 그녀처럼 긴장해서 술이라도 한잔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인지 누가 알겠는가. 둘은 와인잔을 맞부딪혔다. 그녀는 주의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빅 네이선은 절대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마일스의 행적을 얼마나 바짝 쫓아왔는지 절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시카고, 뉴햄프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의 여러 도시를 떠돌며 식당, 호텔, 창고에서 전전했던 많은 일자리들, 야구팀에서 투수로 뛰었던 일, 왔다가 떠난 여자들, 바로 얼마 전까지 뉴욕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쿠바 소녀 등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어야 했다. 그가 뭔가 털어놓을 때마다 전혀 몰랐다는 척 해야 했지만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게 그녀의 직업이니까.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어도 그쯤이야 할 수 있었다. 마일스는 푸이핌의 와인을 첫 모금부터 꿀꺽 들이마셨다. 오늘 밤에는 와인이 제법 필요할 듯했다. 메리리가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되었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니? 2번 전화했는데요. 처음에는 영국에 계셨어요. 회사에서는 5일에 다시 전화해보라고 해서 어제 다시 걸었지만 또 영국에 가셨다더라고요. 급한 일로요. 이상하네. 토요일 저녁에 네 아버지랑 저녁 식사를 했는데 또 영국에 간다는 말은 전혀 없었거든. 일요일에 떠나셨나 보다. 정말 이상하구나. 윌라한테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윌라라. 왜 윌라가 왜 영국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니? 그냥 알았어요. 주변에서 들었어요. 저도 정보원이 있거든요. 네가 우리한테 아예 등을 돌린 줄 알았다. 이쪽으로는 내내 고개 한번 안 돌리고 산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안다고 하는 거냐? 어느 정도는요. 그렇게 우리 걱정을 했다면 왜 처음에 도망쳤니? 그게 제일 큰 문제지요. 안 그래요? 제가 없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들요.
아니면 너한테 우리가 없는 편이 더 나았던가.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럼 왜 이제야 돌아왔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뉴욕으로 오게 되었고요. 일단 여기 오게 되니까 이제 이것으로 게임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만하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오래 걸렸니? 네가 처음 사라졌을 때는 몇 주, 몇 달이면 될 줄 알았어. 왜 혼란에 빠진 젊은이가 갑자기 다른 땅으로 떠나 광야에서 자신의 악마와 싸운 끝에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7년이라니, 마일스야. 네가 살아온 인생의 4분의 1이야.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기는 하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더 나은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좀 공허하기도 하지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년 동안 대학에 가서 전 과정을 이수했다고 증명해주는 학위증을 받는 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더 나아졌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더 강해졌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갔어요. 한참 지나니까 목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노력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투쟁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저 자신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계속 쭉 해나갔지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더는 모르게 되었어요. 네 아버지는 네가 대화를 엿듣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더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놀랍네요. 하지만 그 대화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부정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떠나온 후에 그분들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에 대해 걱정하신 것도 옳았고 엉망진창이 된 저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신 것도 옳았어요. 그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더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복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은 괜찮니? 글쎄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특히 지난 반년 동안에요. 한 잔 더 하겠니, 마일스? 예, 주세요. 이렇게 마시면 안 되는데 잘 안 되네요. 하지만 정말 훌륭한 와인이군요. 게다가 진짜로 긴장이 되었고요. 나도 그랬단다, 얘야. 어머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일단 아버지와 윌라와의 관계가 끊고 나니까 어머니와 사이먼과도 끊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다 보비 때문이지? 이제 잊어야지. 그게 안 돼요. 그래도 그래야 해.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요. 네가 그 애를 친 게 아니지 않니? 그건 사고였어. 우리는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형을 도로로 떠밀었고 그때 차가 달려왔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난데없이 나타난 거예요. 이젠 잊어라, 마일스. 그건 사고였다니까. 음식이 왔나 보다. 어느 것으로 하겠니? 채식 메뉴랑 육식이랑 둘 다요.